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전임관리단의 장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 좀 주말입니다. 그쵸?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 잠깐 갔는데 오늘은 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오늘 뭐 바다 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랬는지 게다가 오늘 습기가 좀 많아가지고 아이고 조금 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습기도 좀 많을 것 같고 비가 오히려 내리면 좀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아무튼 좀 잘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념하셔가지고 잘 여러분들 오늘 무대 일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일주일간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좀 질문이 왔습니다. 관리인하고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관리인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관리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죠. 건물 보존 관리 뿐만 아니고 건물 전체에 대한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인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되면,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그 행위들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먼저 손 조치를 하고 나중에 그 위원들하고 의논을 나눠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각종 잡수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큰 공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어가 공개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안에서는 이제 위원들 안건에 지금 넣어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 외에 뭐 관리비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 관리비를 잘 안 내고 있다. 3개월이 연체됐다. 그럼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리위원회를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 보존 관리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리 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부분은.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다, 뭐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한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관리인, 관리위원회, 그리고 입점주분들이 한 가족이고, 실질적으로 통제 감시를 하는 부분은 관리업체를, 또 직원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일처리 부분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뭘 하셔야 돼서 갑질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했죠. 그런 부분은 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분들 건물과 관련된 어떤 보수 부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비가 내렸다든지 아니면 누수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공용 부분이 파쇄가 됐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누군가가 넘어졌다든지 공용 부분에, 또는 뭐 엘리베이터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관리인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는 관리위원회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관리업체의 관리소장
이나 관리에 있는 시설팀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업이죠. 그래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만 제대로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경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질문 사항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또 입점주 분들은 한 가족이고,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인은 거기는 초창기니까 이제 앉아 처음으로 관리단을 조직해서 비상대책위원회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할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인은 누군가가 이렇게 봉사로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관리인을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관리인하고 관리위원회에 총 맡아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면 완전히 안정화 됐죠. 모든 부분이 기존의 관리업체나 뭐 하여튼 뭐 시행사 관련된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거 다가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것이 다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리고 나면은 웬만하면 있죠. 이제 관리는 다음에 지금은 그렇다는 거 아니고 거기는 그렇지가 이제 초창기니까 일단 웬만하면 관리는 한번 여러분들이 임차인 입점주분을 관리인을 선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아파트든 어디라도 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입점에 있으면서 구분 소유자가 관리위원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걸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입점에 있지도 않으면서 있죠. 그런 분들이 관리위원회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할 사람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관리위원을 하시는 거죠. 뭐 그런 것뿐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입점의 분들이 좀 관리위원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번씩은 맡아서 좀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그래야 건물 관리 효율화가 또 이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비슷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질문이 또 들어왔던 부분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 말씀을 처음에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좀 큰 사건이어가지고 그것도 약간은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5통, 6통 이렇게 받다 보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 부분을 여러분들 좀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 변호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소송들, 가처분 소송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뭐 그런 걸 뭐 해버려가지고 한다고 해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다고요. 형사사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이거는 고소사건이 된다, 안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압박작전이다라고 해서 뭐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은 뭐 문제가 많으면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제가 답변을 분명히 드리고 있죠. 해결점을 분명히 제시해 드릴 겁니다. 저도 뭐 어떻게 아는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행을 해가면서 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늘 저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았는데 그릇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릇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릇이 작기 때문에 큰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그 조그만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 위해서 겸손해지고 좀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회계 부분부터 해서 법적인 부분부터 해서 뭐 회계 같은 경우도 일일이 다 이렇게 그 장부를 갖다가 복식 장부를 하나 붕괴를 해가면서 다 제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해보고 하다 보면 전반적인 걸 다 분명히 보일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또 전혀 모른다고 해서 또 모르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이제 하나씩 좀 배워 가셨으면 좀 좋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서두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법적인 절차를 맞춰서 할 때 어떤 그곳에는 이때 관리비가 불투명하고 이게 계약서라든지 이렇게 뻥튀기를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막심하게 본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민사사건은 민사사건대로,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돈이 꽤 많이 들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몇 군데에서 전화 온 분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데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다 이런 걸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 절차를 제가 말씀을 또 드렸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 법적인 부분도 좀 잘 아셔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법률에 있죠. 법을 갖다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고 또 실전에도 많이 소송을 직접 해보시고 하면 웬만큼은 다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잘 모르시죠? 그러면 주변의 변호사분들 한테 좀 진정으로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 아시는 분들 가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문을 두드리셔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고서도 꼭 해야 될 것만 딱 하신다는 거죠. 법적인 처리해야 될 거는. 그리고 형사사건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형사사건을 그냥 너가 압박작전 한다고 해서 그거 무혐의 처리가 꽤 많이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뻘쭘해지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꼭 처벌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하십시오. 근데 그것도 분명히 이거는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냥 넣고 보자는 식으로 됐으니 이건 곤란하거든요. 여러분들. 좀 뭐 그럴 것 같더라. 회계상으로 뭐가 좀 그런 것 같더라. 다른 데 비해서 좀 약간 비싸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뒷주머니에 돈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지금 물건이든 간에 그런 거죠. 요거 안 그래도 어떤 사장님께서 주신 건데 조지아 아시죠?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박스채로 갖다 주셨는데 어떤 곳에는 이 조지아가 예를 들어서 1,000원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좀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날씨가 덥고 하면 동백섬 쪽에 가보시면은 이게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안에 왜 박스 있잖아. 있습니까? 아이스박스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 먹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위치냐, 어느 곳이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말씀이 다 맞다고요.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고 제가 안다고요. 여러분들 말씀 상식적 수준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제가 그걸 다 여러분들 말씀 100% 맞다고. 맞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굳이 그렇게 떠벌길 필요가 있을까요?
형사 고소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 민사 사건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처리하고 난 다음에 형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반해서 어떤 경우는 또 형사를 먼저 하고 민사를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민형사상 하지 말고 먼저 어떤 관리단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민사, 그 다음 형사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절차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또 행정적으로 조치해 줘야 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억울하다는 거는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알고는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늘 여러분들이 좀 겸손해 주시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좀 아시고 전략도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제대로 아시고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은 걸 그냥 하고 나서 보자라는 식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거든요. 할 필요 없는 것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한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누구시다 하는 것도 아실 겁니다. 몇몇 분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그쪽에 있는 곳 중에서도 이제 방송을 혹시나 보고 있는 분들이 악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화하고 오고 이런 분들은 분명히 제가 솔루션을 분명히 제시를 좀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뭐든지 투자를 할 때나 그럴 때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이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배워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거든요. 노력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요행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 내가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그러면 행동을 해서 하나씩 가꾸어 간다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많은 부분이 그만큼 비용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비용을 치르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더 겸손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지는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관리비 부분도 여러분 말씀은 다 맞는데,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한테 지금 회계상으로 항목들이 있죠. 복식부기를 제대로 알고 계신지, 차변하고 대변에 어떻게 넣어서 기입해야 되는지, 미수검이 뭔지, 감가상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때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 나중에 손익계산서상에 갔을 때 손상차손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분계장을 제대로만 이렇게 잘 기입하면 총계정원장뿐만 아니고 각종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오름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석 부분도 이제 처리되어서 나오거든요. 주석이라는 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염두를 안 해주셔도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회계 처리 부분은 결코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꼭 회계사한테 맡겨야만이 뭐가 다 되는 것처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물론 회계사 분들이나 세무사 분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매달 5만 원씩 주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잘하시는 우리 회계사가 계십니다. 공동주택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책도 편찬하시고 잘하시는 분이 저희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다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저도 많이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그분들보다는 못하겠죠. 물론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아는 것도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만큼 제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알아가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가끔 앉아 관리사무소의 직원분들이 이렇게 격리가 회계 분계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니면 적요 부분에 좀 명확하지 않게 좀 적은 부분도 있는 거는 그걸 고치시라고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출된 항목이 있으면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되죠. 두리뭉실하게 적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취적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는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은 관리인, 관리위원, 호수아비 이런 관계가 아니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나 입점주 분들은 한 가족이고, 초창기 멤버는 참 힘드실 거다. 여러모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근데 봉사다. 그러니까 초창기 이렇게 관리단을 조직해서 만드시고 가시면 얼마나 힘드신지 저도 무엇보다 알고 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직접 여러분들 발로 뛰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돌아다니시고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직원들이 옆에 있는 건데, 이게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공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일이 다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고생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비상대책위원회에 첫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가짐을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면 분명히 그 상가나 그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잘 되실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2년이건 4년이건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은 되도록이면 입점주 분 중에서 관리인을 하게 되도록 하죠. 특히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는 임차인께서 관리인을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관리위원은 입점주 분 중에서 해야 되죠. 입점주이면서 소유자 분들 그 중에서도 또 안 하신 분들이 되도록 하시도록. 그러면 과거에 어떤 문제점 있는 것이 뭐가 문제점 있는 것도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안 그러죠. 아니면 제대로 했다면 그 다른 분들이 하시게끔 또 넘겨주는 것이 올바른 거죠. 원래.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다는 말이 좀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하는데 특히 관리비 비리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많은 부분이 부풀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리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회계에 있는 각종 항목이라든지 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죠. 구체적인 제가 말한 회계상에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것도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여러분들 또는 그 법률적으로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또는 관리단 자체 내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줘야만이 이런 걸 고칠 수 있는지 부분은 제대로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대로 아니면 주변에 어떤 몇 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결국 그 대부분의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신중하다는 말은 결국에는 본인이 모른다라고 하는 속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알아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넓게 바라보고 일일이 다 찾아보고 다시 진행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전문가한테도 의뢰를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배울 점이 많을 거고 여러분들 자신한테도 굉장히 깨닫는 바가 또 많을 것뿐만 아니고 주변 분들한테도 선한 영향력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제대로 진행 일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 많이 무더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좀 불확실 속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해운대 이렇게 바닷가를 보면 여름에는 가끔 이리 보면 점심때 해무가 확 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안대교나 이런 쪽 있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 보면 마린시티에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든 광안대교가. 그러다가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또 이렇게 지나고 나면 또 싹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그 해무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지금이 안 보이는 이런 아주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번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번 정부에 대해서 불만족이 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에 있는 자유한국당도 불만족이 좀 많고요. 제가 공정하게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면을 좀 많이 시켜주면서도 너무 우리가 자파적인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도 남을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럼 경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나아갔으면 하는 부분은 제가 있는 상황, 특히 우리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세금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관리비뿐만 아니고 각종 그렇지 않아도 세금은 세금대로 많은 데다가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이중구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소유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입점자 여러분들의 고생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게 직원들뿐만 아니고 어떤 데서 자영업 있는 쪽에, 자영업이 그러니까 그만큼 제일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자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이든 학원이든 미용실이든 커피숍이든 어디든지 골프숍이든 뭐 어디든지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챔피언이고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리비는 더욱더 더 많이 줄여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제가 누누이 그것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을 해가지고 성과금 이런 것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운영비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계속 줄일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효율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많이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용 부분을 웬만하면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주시면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 그래도 저도 그렇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좀 아베 정권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우리 정권도 초창기부터 좀 아베 정권한테 가서 잘 이야기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북한 쪽에 너무 이렇게 잘하고 이러면 안 되죠. 오히려 일본하고 더 친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집합건물도 그런 쪽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은 또 일본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죠. 그럴 때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더 이상은 제가 이렇게 이 정부를 저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정부를 찍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정부를. 그렇지만 저는 이 정부를 지지를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지금 국정을 운영할 때는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집합 건물에 한해서만은 비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분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효율화는 꼭 시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셔서 저도 많이 돕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뭐 장구하게 제가 이야기했네요. 오늘 요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내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감사합니다.